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강의 시간으로는 벌써 여러 강 저하고 만났습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핵심 강의 주제로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얼굴 안 보이는 것보다는 좀 작게라도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저랑 공부하면서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작게라도 얼굴이 나오도록 배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주제는 청동기하고 철기에 관한 거죠. 통상 두 번 시험 보면 한 번 출제가 됩니다. 이전 같으면 매번 출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틀려서 그런지 최근에는 한 두 번 시험 보면 한 번 나오는 구간이 되겠고요. 역시 이 구간은 비교적 쉬운 내용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틀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분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 단어 한번 보죠. 청동기 때 계급이 출연하거든요. 왕이라던가 귀족이라던가 노비 이런 게 출연하죠. 변홍사. 그래요. 농업은 신석기 때 시작하지만 변홍사는 청동기부터죠. 비파형 동검, 반다의 돌칼, 미송리식 토기, 고인돌 이런 것들이 청동기 시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고인돌 하면 돌멩이니까 석기 아니냐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배계층 일부만 쓴 것으로 청동기 시대가 됩니다. 네, 또 초기철기, 여러분들 초기철기지만 세형동검 또는 이러한 정교한 청동기를 만드는 거푸집, 일종의 붕어빵 찍는 틀인데요. 중국의 화폐 명도전, 바해양전 이런 것들, 이거는 청동기 때 나면 안 되겠어요. 초기철기 때 나타나는 유물이 됩니다. 유념하시고요. 이 청동기를 기반으로 국가, 계급, 재정일치 사회. 재정일치라는 건 무장이 왕을 겸하는 거죠. 그래서 당군 왕권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농기구로는 간석기가 여전히 사용이 됩니다. 청동 농기구는 사용된 적이 없죠. 조금 전 핵심 단어 중에 청동기 때 저하고 얘기했던 요 반달돌칼, 요 반달돌칼이 일종의 간석기가 되겠습니다. 간석기로 여러분들 청동기 때 처음 사용된 건데 추수할 때 사용되는 그런 도구였죠. 그래요. 저랑 같이 한번 하나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초기철기 이후에는 여러 국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요건 아마 다다음 시간쯤 부여, 옥저, 고구려, 동해, 사만 이런 나라들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청동기가 한반도에서 초기철기 독자적 발전 일어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세영동검이라던가 거푸집이라던가 잔무늬 거울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내용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청동기는 만주에서는 기원전 20세기, 한반도는 기원전 15세기라 시기가 좀 차이가 납니다. 만주하고 한반도가 같은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러면 틀리게 됩니다. 우리 신석기하고 청동기는 북방 시베리아 계통입니다. 결국 우리 민족의 주주도 시베리아 혈통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중국하고는 좀 구별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철기 이후로는 중국의 영향을 받는데 청동기까지는 북방 시베리아 계통으로 민족적 구성이나 언어라던가 청동기 내용이 중국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기원전 2000년 이제 아연을 섞은 형태라 이게 시베리아 계통이라는 거죠. 여담이 있지만 중국 청동기는 주석을 섞은 게 좀 많이 있거든요.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대략 15세기 1500년 전후 청동기가 제작이 되어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요. 요 시기가 이제 기원전 2333년 건설되었다고 하는 우리 고조선이 나타나는 시기, 당군조선이 나타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고조선도 이야기할 게 많은데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한번 하고요. 네. 그리고 도구로는 청동기가
지배층을 중심으로 의식용 도구나 무기로 활용이 됩니다. 청동기식이지만 일반 백성들이 청동기를 뭐 널리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네. 농업에서는 여전히 간섭기, 특별히 그 반달 돌칼이 반달 모양으로 생긴 뭐 일종의 면도날 비슷하게 생긴 건데 추수할 때 활용이 되는 거고요. 여러 번 얘기되었죠. 청동으로 제작된 농기구는 없다. 금속 농기구는 철기 이후. 우리 뭐 속으면 안 되겠어요. 반달 돌칼이라고 해서 이게 전쟁 무기 아니냐? 출제위원에게 속는 거죠. 이건 청동기 때 활용된 추수용 농업기구다. 네, 간섭기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비파형 동검, 거치무늬 거울, 뭐 청동 방울, 미송리식 토기. 네, 이런 것들은 만주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는 특징적 유물이 되겠고요. 청동기 시대 때죠. 초기 철기가 되면 한반도에서 토착적인 발전이 일어나면서 비파형 동검은 세형 동검으로 바뀌게 되고 거치무늬 거울은 잔무늬 거울로 바뀌게 되고 이걸 찍어내는 거푸집이 여러 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청동기하고 초기 철기 좀 구별을 하셔야겠고요. 네, 토기 기억나세요? 이른민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던무늬 토기 이런 것들이 신석기 토기 삼형제였죠.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 반면에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 총국리식 토기, 더티 토기, 붉은 간 토기가 청동기 때 사용이 되는 토기들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미송리식 토기는 고조선의 영역에 집중적으로 나온다. 미송리는 그 평안북도에 있는 그 마을 이름이에요. 총국리식 토기, 바닥은 납작해 부분이 약간 이렇게 부풀어 있는 형태죠. 네, 그러면 뭐 사진도 좀 한번 보면 좋죠. 네, 그래서 비파형 동검, 반달 돌칼 어떠세요? 비파처럼 생겼죠, 칼이. 반달 돌칼 모양 봐놓고요.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 더티 토기. 네, 요거 지난번 배웠던 이 신석기 토기들하고 사진으로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서는 이전 같으면은 문장으로 물어보는 형태가 많았지만 최근은 사진이 많이 활용되고 한국사 능력 시험이 특히 그런 경향이 매우 높잖아요. 그리고 이 농경문 토기는요, 청동으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청동기 이후가 되는 건데요. 농기구인 따비를 이용해서 밭을 일구는 사람이 그림에 새겨져 있습니다. 뭐 여러분 보시면 잘 보일 겁니다. 이런 건 역시 뭐 청동기 시대에 농업하고 연결이 되는 유적이다 말을 할 수가 있죠. 네. 그 사회 모습은요, 당연히 청동기 때 국가 고조선이 나올 정도인데 뭐 왕이라고 주장하는 뭐 일종의 당군 왕검 재정 일치 사회가 나오니까요. 계급의 발생, 이건 잉여 생산물 분배 과정에서 빈부의 차이가 벌어지고 그 중에 이제 청동으로 무장한 세력이 뭐 노비를 뭐 만들고 그러면서 군장이 주요. 군장은 뭐 조금 뭐 원시적 용어로 말하면 추장 정도가 될 텐데요. 예, 초기 형태의 국가가 나옵니다. 고조선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재정일치 사회였고요. 여전히 간섭기입니다. 반달돌칼이 대표적이었죠. 일부 지역에선 벼농사. 네. 우리 신석기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신석기는 벼농사가 없습니다. 신석기는 또 강가 바닷가의 원형 형태의 집이었잖아요. 그러나 청동기가 되면 구릉이나 언덕에 이 성읍 국가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직사각형 문집 4에서 8인, 화로는 벽으로 가고 외부의 저장 구덩이, 점차 이게 여러분들 좋아하는 온돌, 지상 가옥 형태로 바뀌게 되고 노비가 출현하는 그런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문화활동, 뭐 일반 평행선이 고인돌을 쓸 수는 없어요. 고인돌 지금도 여러분 이거 밑에 있는 웅장한 돌 보세요. 이게 뭐 아무나 이런 돌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배층 일부가 쓰는 건데 그 고인돌이 돌로 간을 짰다고 해서 돌날 무덤의 일종이 되겠고요. 남방형은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그 바둑탕년 고인돌인데 간혹 가다가 뭐
장독대로 쓰고 있다가 고인돌로 밝혀져서 화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라도 일대, 서해안 일대에 집중돼서 나옵니다. 울주의 방구대 바위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울산 옆이라 바닷가입니다. 고래나 물고기가 많이 그려져 있어서 풍요를 기원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고령은 내륙 지역인데 여기에는 십자가나 동심원, 우리 뭐 십자가면 기독교, 동심원 하면 원불교 이렇게 떠올리는 것처럼 종교적인 행사 장소로 추정이 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건 서해안 일대에 집중된다는 걸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고창, 화순, 강화 세 군데 지역입니다. 고창하면 전라북도, 화순하면 전라남도, 강화하면 뭐 또 경기도 서해안 일대인데, 네, 서해안입니다. 동해안이나 남해안이라고 하면 틀리게 됩니다. 자, 울주의 방구대 그림은 현재는 이제 댐이 만들어지면서 물속에 잠겨져 보관이 되고 있고요. 탁본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실사 모양으로 전시가 돼 있죠. 고령의 장기리 무덤은 뭐 상당히 기하학적인 무늬들이 나타나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편 그 청동기 주요 유적지죠. 여주 흔암리. 네. 지금도 여주하면 쌀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부여 송곡리, 의주 미송리, 미송리식 토기, 송곡리식 토기 다 이쪽 지명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청동기 유적지라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초기 철기는 기원전 5세기인데 이때 이제 중국에서 철기가 도입이 되니까 철기 이후는 중국의 영향을 받습니다. 한자도 이때 들어온다고 봅니다. 물론 뭐 한자는 동이족이 만들어서 우리 민족이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런 걸 우리가 실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좀 나와야 되니까 뭐 현재는 그냥 이런 정도로 교과서는 제시를 합니다. 철제 무기, 철제 농기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한반도에 여러 국가가 나오게 됩니다. 뭐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이야기 드렸죠. 이때는 무기가 철기 무기가 훨씬 더 강력하니까 청동기는 의식용, 장식용 도구가 되고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독자적 발전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비파형 동검 대신 세형 동검, 거치무늬 거울 대신 잔무늬 거울, 무늬가 훨씬 정교해집니다. 거울 바깥쪽 무늬가. 그리고 그걸 찍어내는 기계, 붕어빵 찍는 기계, 거푸집이 나오게 되죠. 사진에 보면 세형 동검, 이거 아까 봤던 비파형 동검하고 다르게 생겼죠. 잔무늬 거울, 잘 보시면 그 무늬가 아주 정교하게 새겨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편을 통해서 우리가 얼굴을 비춰보는 거죠. 거푸집, 네 그래요. 뭐 붕어빵 찍는 도끼 찍어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은 간토기가 철기 때 되면 나타나면서 우리 자동차도 왜 여러분들 뭐 흰색 차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검정색 차 중후하다고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검은 간토기 상당히 뭐 깔끔해 보이네요. 네, 초기 철기 때가 되고요. 정치활동으로는 고조선은 철기를 수용하면서 상당히 발달한 연맹왕국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아가게 되고요.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같은 여러 나라가 만주하고 한반도에 나타나게 됩니다. 소를 이용하는 우경, 그 소를 가지고 기피가리가 출현하는데 기록으로는 6세기 초 신라 지증왕이 최초고요. 참고로 그 기피가리가 일반화되는 건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고려시대. 사회활동, 운돌지상가학이 확산되고요. 이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더 분화되면서 뭐 신라 같은 경우는 철기 시대에 접어들면 골품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중국의 영향을 받아 이제 그 나무관을 활용하는 널무덤, 항아리를 활용하는 동무덤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사진 보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한 중국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 화폐가 한반도에서 발견이 됩니다. 서로 무역이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뭐 명도전, 우수전, 발양전, 화천 이게 다 중국 화폐입니다. 우리나라 화폐는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화폐는 그 고려 성종 이후 건원 중보가 처음 발행된 것으로 기록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그 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증거가 경상남도 창원 다오리에서 대량으로 그 붓이 출토가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자가 사용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신석기 청동기, 특히 신석기 청동기 거치면서 민족의 주류 예맥족이 형성이 되는데 그건 북방 시베리아 계통이고요. 철기는 중국으로부터 영향받았죠. 중국 화폐 명도점가, 창원, 다오리의 붓 사진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청동기, 만주는 기원전 20, 한반도 기원전 15세기 시베리아. 철기입니다. 기원전 5세기 중국에서 오죠. 청동기는 간석기가 농경엔 여전히 사용이 되고 반달 돌칼, 또 청동기가 의식용 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철기가 되면 이제 철제 농기고 철제 무기, 청동기는 의식용 도구가 되는데요. 청동기는 내부 구릉의 성읍 도시국가라면 초기 철기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게 되고, 청동기 때 제정일치의 군장국가입니다. 철기가 되면 연맹왕국, 왕이 이제 선출이 되면서 왕권이 보다 더 강화된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만에서는 재정이 분리가 되는 그런 현상도 나오게 됩니다. 청동기 때 비파용동검, 거치무늬걸, 청동방울, 만주 지역 중심으로 고조선 영토, 또 농경문 청동기 이런 게 특징적이라면, 초기의 철기는 세영동검, 자무늬걸, 거푸집 같은 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죠. 청동기 때 토기죠. 민무늬 토기, 미송이식 토기, 송문이식 토기, 덧띠 토기, 붉은간 토기. 이거 우리 사진으로 아까 보았고요. 초기의 철기는 덧띠 토기 사용되는 가운데 검은간 토기. 청동기 때 일부 지역의 변호사였죠. 초기의 철기는 우경, 기피가리, 저수지 이런 것들이 키워드인데, 기피가리는 고려 때 일반화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직사각형의 움집입니다. 화로가 이제 벽으로 가고 가운데 기둥이 있죠. 저장 구덩이 외부에 있게 됩니다. 초기의 철기가 되면 온돌시 상가역이 확대가 됩니다. 청동기 재정일치 당군한 건, 초기의 철기는 재정이 분리되면서 군장도 있지만 제사를 담당하는 청군이 별도로 있어서 청군이 다스리는 지역 소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 드릴 겁니다. 울주의 방구대의 그림, 바닷가, 고래, 고령의 장길이는 내륙으로 십자가, 종교. 초기 철기는 암각하는 특별한 건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 같은 고등 종교가 수입이 됩니다. 고인돌, 돌널 무덤이 서해안일 때 나오게 된다면, 초기의 철기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널무덤, 또 동무덤 이런 게 나오게 되죠. 경기도 여주 흔암리, 송곡리, 미송리가 청동기의 대표적 유적지였습니다. 초기의 철기는 전국으로 분포하면서 중국 앞에 명도전, 오수전, 발양전, 화천, 또 붓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52의 문제 하나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부여 송궁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나 달라요. 그 초대글 보니까요. 민무늬 토기 비파용 동검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키워드를 통해 우리는 이 시기가 청동기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번. 동굴이나 강가는 구석기입니다. 계급이 없는 공동재생하는 구석기 또는 신석기. 오수전, 화천은 초기 철기 때 사용이 된 중국 화폐였습니다. 가락바퀴는 신석기 때 직주기술과 연결이 되죠. 5번 청동거울과 청동방울이 바로 이 시기의 대표적 유물이라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해설도 간단하게 이렇게 올려드렸죠. 네,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우리 한 20분 가까이 청동기와 초기 철기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내부 역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이선호랑 같이 이렇게 즐겁게 공부하시면서 필요하면은 교재도 좀 정리가 되셔서 회비 좀 내시고 받아서 파일 공부 좀 하시면 더 좋겠고요. 정리가 되시는 분에게는 핵심 정리 필기 노트도 그 정가 3만 몇천 원 하는 것 같던데 그것도 파일째 드리고, 한국산내역시험 기출문제, 그 다음에 해설 자료도 다 드립니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1급의 길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더 좋은 성적 내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더 연구하고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정의원 혜택 좀 이따 나오는 거 한번 참조해 주시죠. 오늘 여기서 저는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네, 매일 한 두세 개씩 좀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 내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EBS 강의도 있고 출제위원도 있고 메가스터디 강사도 있는데 현재 교수기도 하고 저랑 같이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선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뵙겠습니다.